안녕하세요. 아는 척 역사. 네, 역사도리 숲 시간.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조선시대의 아주 유명한 왕이죠. 세종대왕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왜 세종대왕일까 생각하시겠지만 아무래도 10월에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한글날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조선시대 27명의 왕 중에서 조선 정기 중에 가장 뛰어난 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만 잘 알아도 조선시대의 정기 역사를 잘 알 수 있고 우리 민족의 혼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글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임금님이기 때문이죠. 훈민정음은 한글과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훈민정음의 뜻을 이렇게 풀어드렸을까요? 훈민정음, 즉 한글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스토리를 알게 되시면 이 의미를 더욱 잘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세종 즉위 10년에 진주에 사는 김화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즉 지금 말로 하자면 존속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선시대는 유교 양반의 사회여서 이런 사건이 정말 큰 아주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죠. 지금도 현대에 이런 사건이 있다면 죽일 놈, 나쁜 놈이 되는 세상인데 그 당시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백성이 유학의 기본 사상인 삼강오륜을 잘 알았다면,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따르려고 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죠. 글자를 모르는 백성에게 유교에 적혀져 있는 이런 사상들을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행록이라는 원래 효에 대해서 우수한 사례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그 효행록에서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삼강행실도라는 책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그야말로 세종에게는 큰 계기가 되어서 삼강행실도를 펴내고도 아무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던 세종대왕은 이런 대형 막장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백성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점이라는 것을 캐치해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는 세자 문종에게 맡긴 채 한글 연구에 매진하게 됩니다. 물론 세자인 문종도 엄청 똑똑한 세자였기 때문에 함께 한글 연구도 아버지와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언제 창제하게 되셨을까요? 우리 어머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443년입니다. 1443년에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안에 3년이라는 기간이 있죠. 네, 이 얘기는 또 조금 이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창제가 가장 위대한 이유는 전 세계 7천여 개의 문자 중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자를 만든 사람과 창제한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문자여서 더욱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43년에 만들었는데 왜 3년 뒤인 1446년에 반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북클럽 속에 훈민정음이라고 검색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시게 되면 아주 배포 있는 세종대왕과 논리를 정연하게 반박을 하는 채말리라는 유명한 유생가의 논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성균관 학자이기도 했던 채말리와 또 그 외에 채말리를 따르는 유학자들의 반대가 극심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훈민정음은 예의와 해례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의는 세종이 세종실록에서 스스로 훈민정음을 만든 의도를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기술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안동에서 발견되어 현재 국보로 지정돼서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해례본은
한글 자모음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세종이 풀어놓은 것입니다. 기역이 목이 꺾여진 모양이고 소리는 어떻게 낸다 등 이렇게 읽어보시면 세종이 언어학자로서 얼마나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해례본을 정말 지킬 수 있게 된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매번 좋은 골동품들을 다루는 상인이 급한 걸음으로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불러세운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딜 그리 부지런히 가시나? 이랬더니 좋은 물건이 나왔다고 하는 거였죠. 바로 그 물건이 훈민정음 해례본이었고 그래서 본인이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러 가는 길이라고 하더랍니다. 그 사람을 딱 붙들고 네, 지금 보시는 이분이 얼마를 빌리려 하느냐고 물었다고 하죠. 5,000원을 빌리려고 한다. 그 당시 5,000원은 한양에서 좋은 기와집 한 채를 사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 인물은 골동품 업자에게 15,000원을 주면서 해례본을 10,000원에 사오고 5,000원은 당신이 나에게 준 정보이니까 심부름값으로 주겠네 하고 15,000원을 줬다고 하죠. 좋은 물건은 제대로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서 이렇게 배포 있게 돈을 쓰신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간송 전영필 선생님입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끌어안고 식민지 시대와 6.25를 거쳐서 간송미술관에 보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훈민정음을 만든 위대한 왕인 세종대왕이 있었다면 그 소중한 해례본을 지킨 간송 전영필 선생이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글 관련 독서를 더 하고 싶으시다면 바투의 세종의 이야기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스토리 캡슐에서 우리는 훈민정음 특공대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어떻게 세종이 깨를 내서 성균관 학자들과 함께 이 훈민정음을 잘 알리기 위해서 작전을 쓰고 있는지 스토리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봄나무 고전의 조선왕조 실록과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삼강행실도 이렇게 책들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주 훈민정음의 해례의 뜻을 잘 풀어놓은 책 마지막으로 또 이 안에서 각 자음과 모음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탐험 캡슐 우리 역사에 시간을 알리는 강비를 통해서 세종대왕이 한글 외에도 얼마나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많은 발명들을 하게 됐는지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북클럽으로 아는 척 우리 역사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역사 누리숲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